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7월 4일 멤버십 영상 일부를 공개합니다. 오늘 영상은 무주택자, 유주택자 할 것 없이 모든 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저희가 멤버십 회원분들께 무료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상담을 좀 해보다 보니까 느낀 게 있어요. 돈 버는 가구들 정말로 많습니다. 자, 잘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구예요. 부부 소득이 많은 가구들이 정말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소득이 높은 가구 중에는요, 무주택자도 유주택자도 있어요. 자, 누가 많이 더 저축을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무주택자가 저축 여력은 더 많아요. 왜냐면은 전세로 거주하는 것이 주거비가 저렴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 무주택자들 많은 돈을 모았을까요? 높은 소득에도 모은 돈이 정말 적은 무주택 가구가 많아요.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연소득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된다 볼게요. 자녀는 초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한 결혼 10년 차 정도 됐죠. 근데 자산이 얼마나 있나 보면은 보통 2억에서 3억 정도, 이게 굉장히 흔한 사례입니다. 이런 고소득 무주택 가구의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엄청난 지출입니다. 지출 자체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극도의 경계감이 있습니다. 지출이 많아서 대출 이자를 겁내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이 내 집 마련과 멀어진다는 거죠. 근데 무슨 지출이 이렇게 많지? 좀 살펴보면 일단 교육비, 특히 맞벌이 가구는 교육비 비중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사교육을 통해서 보육 목적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 베푸는 거. 부모님 용돈 드리고 뭐 기부하는 거, 형제자매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자동차 할부금, 그 다음에 취미생활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합쳐보니까 일반적인 수준을 훨씬 넘어요. 소득 많고 자산 없는 가구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교육비 지출 많은 거, 부모님 용돈 많이 드리는 거, 자동차 비싼 거 사서 할부금 납부하는 거. 여기에 골프 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물론 방금 말씀드렸던 뭐 외제차나 골프 치는 거, 뭐 아니면은 뭐 명품 사는 거, 이런 거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본인 스스로 굉장히 아끼면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 자신한테 되게 엄격하거든요. 보면은 자녀 교육에는 정말로 관대해요.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비 지출이 엄청나요. 낮아진 주거비 여력을요, 자녀들한테 쏟아붓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녀 교육비는요, 어릴 때 적정 수준을 지켜야 돼요. 보통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 자녀 나이 곱하기 10만 원을 곱하면 된대요. 그럼 자녀가 18살 되면 한 달에 100만 원, 18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요즘은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재수, 삼수도 기본이라서 애들이 나이가 들면은 더 많은 교육비 지출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많이 지출해버리면 나중에 여력이 안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적정 수준의 지출은 무엇인가요? 월급에서 선호도 높은 자산을 매입한 후에 발생하는 이자를 납부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당연히 선호도 높은 자산을 매입한다는 과정은 많은 대출을 끌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자 부담이 적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산 매입 1, 2년은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의 부족함을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 남은 돈으로 지출하는 게 적정 지출이다 이거죠. 자,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 월 700만원 수입을 세후 700만원 수입을 얻는 가구가 있습니다. 월 550만원을 지출해요. 그리고 월 150만원을 저축합니다. 자, 이거 많은 지출이죠. 과한 지출 맞아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자산가치 상승 속도, 화폐가치 하락 속도를 감안하면 이 가구는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자리 걸음보다도 오히려 남들보다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550만 원의 지출을 구조조정하면 안 되나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월 700만 원 수입해서 그냥 자산을 매입하고 대출을 받은 다음에 월 250만 원의 이자를 상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월 400만 원 수준으로 지출을 줄이고 월 50만 원은 저축을 해서 예비비를 마련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월 550만 원 지출하던 사람이 440만 원으로 지출을 줄일 수 있을까요? 부모들이 어지간하면 자녀 사교육비는 구조조정 잘 못하거든요. 그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게 내 집 마련이나 자산 매입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일본 마스자케 되술 아시나요? 선술집 가시는 분들이 이거 좀 보셨죠? 사케잔에 사케를 넘치도록 따라서 마스잔에도 사케가 남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좀 예시로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 사케, 술은요, 소득을 의미하고요.
제일 먼저 이제 이 사케를 받는 술자는 필요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자산은 주택 세 채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집 마련은 당연한 거고 은퇴 이후에 나를 책임져줄 주택 두 채가 더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필요한 자산의 소득이 다 따라지고 나면 그 밑으로 마스잔이라고 불리는 잔으로 사케가 빠지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마스잔에 담긴 소득은 무엇이다? 잉여 자산과 소득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골프 치시고 외제차 사시고 명품 사시고 해외여행 가시는 거, 그리고 주변에 베푸시는 거, 그리고 자녀 사교육 뺑뺑이 하는 거는 이 마스잔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소득이 이 필요한 자산을 구입하는데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소득이 필요한 자산에 가도록 세팅을 하지 않고요. 골프 치는데, 외제차 사는데, 명품 사는데, 해외여행 가는데, 베푸는데, 아니면 자녀 사교육 올인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필요한 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결과 나온다? 은퇴 시점에 큰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부모님들께서 큰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자녀들이 은퇴했을 시기가 많아요. 그리고 자녀한테 그렇게 사교육비 쏟아봤자 자녀가 성공하잖아요. 자녀한테 10만원짜리 한 장 받기 어려워요. 이 두 가지의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은퇴했을 때 내가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현재 만족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사는 인생 빚만 갚다 살다가 은퇴하라고요? 너무 씁쓸하지 않나요? 자,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30대, 40대 분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있는데 본인의 소득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믿는 거예요. 소득은 절대 무한하지 않고 예상보다 빨리 끊깁니다. 물론 직장인분들 다 알아요. 본인의 은퇴 시점이 어느 정도 될지를. 근데 그 은퇴 시점에 암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너무 약간 좀 끔찍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생각에서 제외를 해버리고 소비를 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소득 끊겼을 때 뭐가 남아요? 그때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은 부동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주택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적정 지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의 지출이 많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게 나중에 10년 뒤, 15년 뒤 뒤늦게 내 집 마련하려고 은퇴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때 후회하면 늦어요.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소득은 우선적으로 선호도 높은 자산을 매입하는데 들어가야 되고 그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생각나시는 분들 계시면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후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